당신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부터 드시나요? 반찬, 밥, 국? 별 생각 없이 먹던 그 순서가 당신의 혈당과 혈압, 나아가 건강 전체를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혈관 노화,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도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이 먼저 실천하는 건강을 지키는 식사 순서법을 실제 실험 결과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식이요법, 식단 조절 어려우셨죠? 이건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반찬부터 먹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즉,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농도는 우리 몸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전달되죠. 여기까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떨어뜨리려 하고 이때 몸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부하는 반복될수록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짜증, 피로감, 졸림, 공복감을 느낍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뭔가 당기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즉,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 문제가 아니라 기분, 에너지, 판단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건 혈관 손상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점차 누적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배경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혈당 스파이크도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흰쌀밥을 급하게 먹었을 때, 빵과 우유를 함께 먹었을 때, 떡볶이나 단 음료를 마신 후 15분 안에 혈당은 치솟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복이 췌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노화시키고 당뇨와 고혈압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다행히 이걸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먹어왔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당신은 무엇부터 드시나요? 국 한 숟갈, 밥 한 숟갈, 그리고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 어쩌면 한국인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 풍경이죠.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혈당에는 비자연적인 충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먹는 건 밥, 국, 빵, 면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소화되면 곧바로 포도당으로 바뀌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즉, 공복 상태의 위에 밥부터 쑥 들어가면 아무 방어막 없이 혈당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셈입니다. 더구나 국찌개, 면 같은 음식은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한 입 먹는 순간 몸은 갑자기
포도당이 대량으로 들어오네. 하며 급히 인슐린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다시 배고픔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과식하게 되고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순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도 검사 수치만 말해줄 뿐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사들 중에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먹는 순서를 단 한 가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의사들과 당뇨 전문가들이 실천 중인 4단계 식사 순서법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이 혈당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 궁금하시죠? 사실 아주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4단계 식사 순서법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식이섬유 먼저. 식이섬유는 위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즉,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주는 거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배추김치, 나물류, 해조류, 브로콜리,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한국 식단에서는 나물 반찬을 먼저 집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포인트는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단백질.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계란, 생선,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에 시간이 걸려 탄수화물 흡수를 더 지연시켜줍니다. 단백질은 혈당뿐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채소 다음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근육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지방 또는 발효 음식. 기름기 있는 음식은 지방이라는 점에서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튀김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는 피하고 들기름, 나물,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반찬이 좋습니다. 또한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 음식도 장내 환경을 돕고 탄수화물 흡수를 서서히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위장장애가 있는 분은 과도한 발효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4단계 탄수화물 마지막이 바로 밥, 국, 빵, 면입니다. 이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천천히 먹으라는 겁니다. 예전엔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반찬을 먹었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꿔 속을 단단히 보호한 뒤 천천히 탄수화물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십 건 이상 존재합니다. 정리. 식사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소, 단백질, 지방, 발효, 밥. 하루 3끼 모두 실천하면 좋지만 처음엔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식사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실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사 순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의학 저널에 실린 다양한 실험들이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실험 1.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 참가자들에게 같은 음식 샐러드, 닭고기, 밥을 제공하되 먹는 순서만 바꾸게 했습니다.
첫 그룹은 밥 닭고기 샐러드. 두 번째 그룹은 샐러드 닭고기 밥. 결과는 두 번째 그룹, 즉 채소부터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평균 30% 낮았고 인슐린 분비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실험이 일본 나고야 대학병원 연구. 당뇨병 전 단계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달라질까? 를 테스트했는데요. 6주 동안 모든 식사에서 채소 먼저 먹기만 실천한 결과 참가자들의 공복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 수치가 평균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피로감, 졸림 등 혈당 스파이크 관련 증상도 완화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마이너스. 실험 3 국내 대학병원 연구. 고혈당 전 단계 성인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밥 먼저 vs 채소 먼저 식사법을 4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채소 먼저 그룹은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체중 변화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핵심 요약. 마이너스 먹는 음식이 같아도 마이너스 먹는 순서만 바꿔도 마이너스 혈당 수치, 인슐린 반응, 피로감까지 달라진다. 정말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들이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당뿐 아니라 고혈압에도 이런 식사 순서가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혈당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혈당과 혈압은 서로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체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해지죠. 이것이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액이 지나갈 때 늘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고혈압을 혈관 노화 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식사 순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에 따라 혈관도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혈관 자극이 줄고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 순서는 결국 고혈압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실제 사례. 한 국내 심장내과 전문의는 자신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혈압약 바꾸기 전에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같은 식단을 유지했음에도 채소 단백질 밥순으로 식사한 환자들의 아침 혈압 수치가 평균 510mmHg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핵심 요약. 마이너스 고혈압은 혈관의 문제. 마이너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손상시킴. 마이너스 식사 순서 조절로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면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이제 이 건강한 식사 순서를 실제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를 알았다고 해도 막상 밥상 앞에 앉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1. 집밥 반찬부터 드세요. 가장 쉬운 건 집밥입니다. 밥, 반찬, 국이 따로 나오니까요.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1.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 반찬 먼저 34입. 2. 그 다음 생선, 달걀, 두부, 고기류. 3. 국물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4. 마지막에 밥, 천천히 한 숟갈씩. 국부터 훅 들이키는 건 피해주세요.
국물은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금방 오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외식국밥, 비빔밥, 한정식은 이렇게. 국밥. 깍두기나 김치부터 한두 입 드시고 고기 몇 점 먼저 드신 후 국물은 최대한 뒤에 천천히 드세요. 밥을 말기 전 조금씩 나눠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빔밥. 비비기 전에 채소나 고명을 먼저 몇 입 먹고 전체를 나중에 비벼서 드시면 좋아요. 되도록 양념장을 덜 넣는 것도 포인트. 한정식. 반찬이 많아 복잡해 보여도 그 중에 채소 반찬부터 공략하면 됩니다. 오이무침, 콩나물, 시금치, 나물류가 좋고 그 다음 메인 단백질, 마지막에 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후식 간식. 식후 과일이나 떡, 케이크 드실 땐 반드시 식사 직후보다는 2시간 후 또는 가볍게 활동한 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과일은 공복보다 식이섬유 섭취 이후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째, 배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리하면 마이너스 국물은 뒤로, 마이너스 밥은 제일 마지막, 마이너스 채소 단백질밥 순서, 마이너스 외식도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가능.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국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과일은 언제 먹나요? 같은 Q&A를 알려드릴게요. 식사 순서를 실천하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하나씩 답해드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국밥은 그냥 한 그릇인데 순서를 어떻게 바꾸죠? 깍두기나 김치 같은 채소류를 먼저 몇 입 먹고 그 다음 고기 건더기 위주로 드신 후 국물과 밥은 최대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밥을 국에 다 말기보단 따로 조금씩 떠먹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빔밥은 섞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섞기 전에 고명 위에 채소들을 먼저 몇 입 먹고 그 다음 나머지를 비벼 드시면 됩니다. 고추장 같은 양념은 적당히 되도록 적게 넣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보다는 12시간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활동한 후에 드세요. 사과, 배, 자몽처럼 식이섬유 많은 과일이 좋고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분 높은 과일은 적당히 조절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밥을 완전히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밥은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줄이기보단 천천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사법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일주일 실천 도전기를 소개할게요. 지금까지 식사 순서에 대한 원리와 실천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직접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건강 정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기만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단 3일, 단 일주일만 실제로 실천해 보면 몸이 보내는 반응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챌린지 제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아래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채소를 먼저 먹는다. 2. 밥은 마지막에 천천히 먹는다. 3. 국물은 최소한으로 되도록 뒤로 미룬다. 이게 끝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아침 혈압이나 식후 졸림 정도를 간단히 메모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천 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첫날부터 덜 졸려요. 포만감이 더 오래 가네요. 식사 후 배가 덜 더부룩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서 이 식사법이 정말 효과 있는지 함께 체험해 보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기 전 이것만 바꾸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라는 주제로 또 다른 쉬운 건강 습관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와 함께 영상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그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도 혈압도 포만감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췌장이 혹사당하며 당뇨, 고혈압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2030% 억제할 수 있고 혈압도 점차 안정되며 피로, 졸림, 폭식까지 줄어듭니다.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1. 채소 먼저. 2. 단백질 다음. 3. 국물 발효 음식. 4. 밥은 마지막. 집밥이든 외식이든 이 원칙만 기억하면 실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일은 단 하나. 밥부터 먹던 식사 습관을 채소 먼저로 바꿔보는 것. 딱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며칠 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영상 예고. 잠자기 전 이것만 바꾸면 혈압이 내려간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수면 전 이 시간을 활용해 고혈압을 낮추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배운 걸 꼭 남겨주세요. 우린 다음 건강탐구에서 또 만나요.